멜리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아, 얘를 되게 우리가 잘못 쓰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멜리타를 멜리타처럼 쓰시는 분들을 많이는 못 뵀어요. 멜리타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게 1908년도에 나온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들고 온 1910년도에 같은 모양의 커피 파츠가 있죠. 그러네요? 힘들게 구했다니까요. 왜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일단 제가 이거를 추출해 보았겠죠. 당연히 보았습니다. 일단 얘는 리브가 없죠.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퍼를 얹고 커피 파우더를 넣은 다음에 물을 붓잖아요. 네. 세워라 내오란 다음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면 얘 같이 사라지죠. 그러네요. 요거 일체형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보시면 구멍이 4개죠. 멜리타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인데요. 네. 여기에 3개짜리도 있었고 5개짜리도 있었고 뭐 4개짜리도 있었고 막 되게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시대별로 애들도 되게 많이 해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페이퍼입니다. 페이퍼. 계속 페이퍼 얘기만 나오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드리퍼 회사에서 페이퍼를 만들어 갖고는 페이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몇 년도에 걸쳐서 뭘로 바꿨어요, 특허냈어요, 뭐 이런 재질이에요. 이걸 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멜리타를 멜리타처럼 쓰시는 분들을 많이는 못 뵀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예요. 이걸 왜 제가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냐면 터키시 파인 에스프레소 다음이 멜리타죠. 그 다음에 드립이고 그 다음 퍼콜레이터고 그 다음 언이고 콜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 이거 뭐냐면 이 당시에 얘도 독일 거니까 말케닉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가는 분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켓 타입 2가지로 얘기를 할 때 멜리타는 구멍이 1개니까 추출이 느려요. 칼리타는 같은 타입이지만 구멍이 3개니까 추출이 빨라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멜리타는 추출이 느리기 때문에 약간 진한 커피에 좋아요. 칼리타는 약중당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구멍도 하나인데 저렇게 가늘게 갈아서 그러네. 물 부어놓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쓴맛만 먹으라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필터의 비밀이 있나요? 저쪽 빛으로 쫙 보시면 네. 안에 구멍이 슝슝슝 있죠. 그러네요. 필터의 섬유 모양이 아니라 타공이 동동동동동 찍혀 있죠. 진짜 타공이 뚫려 있네?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 이게 약간 구멍이 바늘로 구멍 뚫리듯이. 특징 중에 하나가 멜리타 페이퍼에는 구멍이 났어. 왜 났을까? 아, 궁금해. 이제 내비두고요. 보시면 멜리타는 똑같이 칼리타와 리브가 있지만 멜리타의 리브는 칼리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멜리타는 리브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높죠. 얘네들은 뾰족하네요. 페이퍼만 붙지 벽에 드리퍼 벽에 붙지 않을 높이만 만들어 준 것에 비해 멜리타는 더 뾰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높게. 맞아요.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멜리타는 완전 리브가 높고 이게 좀 또 뾰족해 날이 섰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칼리타는 끝까지 안 올라와 있죠. 리브가 요만큼 남았고 눌러봤을 때 약간 뭉툭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드리퍼에 저희가 구멍이 슝슝 뚫린 페이퍼를 이렇게 쓱 넣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페이퍼 붙지 마 하고 리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추출 속도 만들어 주려고. 근데 얘는 페이퍼 붙지 마라고 하기에는 리브가 굉장히 높게 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커피 파우더를 넣고 물을 부으면 사실 이 페이퍼를 통해서도 추출이 됩니다. 막 다량이 콸콸콸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공기가 바깥과 통할 수 있다라는 건 내부의 자연 교반들을 생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기 좋죠. 그러니까 이 안에 흐름을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되겠죠. 마치 리브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 리브를 이중으로 하되 저항값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추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 필터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고형분이 없는 이 아니라 얘는 충분한 고형분들이 남아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얘는 가는 분쇄잖아요. 물하고 맞닿는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 놓았으니까 추출을 하기에 성분들이 되게 많이 반응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멜리타사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칼리타도 102, 101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뒤에는 몇 인분 추출할 거야 라는 분량에 대한 얘기예요. 멜리타의 원은 한 번만 추출해요. 물 한 번만 붓기야. 이거 우리 약속이야. 그래요? 그런데 너네 불림 10초만 해도 돼. 자, 그러면 이 안의 저항을 엄청 우리가 낮춰줄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 여기로도 빨리 추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추출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가?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표면적은 넓혀놓고 불림을 10초만 한다라는 건 이 안에 저항값을 초반에 안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부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기다려놓고 너 볼일 봐. 그러니까 얘네 불림 이렇게 10초 이렇게 가서 막 메이크업 한 다음에 다 됐어? 그러면 가져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커머셜 광고에 보면 추출을 어떻게 하고 얘를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 편해. 너 이거 내려놓고 이거 물 버놓고 너 가면 된다? 인 거죠. 아. 근데 왜 이거 잘 안 쓰냐? 퍼포먼스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상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커피바에서 일해요. 네. 손님이세요. 오셔서 커피 주문했는데 하고 이제 볼일 분담 여기요. 이러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특히나 동양은 퍼포먼스에 되게 중심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점드립도 하고 막 이렇게 이거 하는데 우리 근데 얘는 물 버놓고 볼일 보세요 이거거든요. 가정용으로 편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멜리타를 저는 처음 어떻게 배웠냐면 융드립 대체 도구로 배웠어요. 되게 그 조그마한 드리퍼에 한 30g을 넣고 점드립을 천천히 해서 네. 굉장히 진득한 커피를 만드는 추출 도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구시냐면 독일에 네. 멜리타 본사보다도 더 많은 멜리타 추출 기구들을 보유하신 두 분이세요. 부부분들이시고 사실은 두 분 다 컬렉터셨는데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 만났다가 눈도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겹쳐지는 기물들을 내다 팔면서 이제 저희가 비딩을 해서 사기 시작한 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프로밥 100주년 갔을 때 이분들을 찾아뵈러 갔었어요. 이런 드리퍼들이 이 집에 뭐야? 지하부터 2층까지 온 벽면이 다 이래요. 근데 보시면 금속 필터였던 애들이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포쉐린으로 많이 바뀌어요. 세라믹으로 많이 바뀌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좀 더 보급이 쉬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역사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대박이다. 그냥 저분들은 그걸 그냥 모으시는 거예요? 너무 근데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슬린 다른 추출 기구들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기능에 좀 더 충실했다면 멜리타는 그냥 추출 기구야라고 하기 아름다운 애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럽고 멜리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합되면서 아 얘를 되게 우리가 잘못 쓰고 있구나. 고노처럼 쓰고 있고 칼리타처럼 쓰니까 정 필터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비싸거든요. 네. 와, 멜리타 드리퍼가 갑자기 새롭게 보이네. 아, 저 솔직히 드리퍼 중에서 멜리타를 가장 안 쓰죠. 안 쓰고. 네. 많은 커피바들이 쓰는 구멍 1개짜리 드리퍼 다 멜리타예요. 블루바틀도 원래 구멍 하나짜리였고. 그러니까 단순히 멜리타는 구멍이 하나여서 추출이 느릴 거야. 그러니까 멜리타로 동일한 변수로 해서 추출을 하면은 쓴 커피가 나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리브라든지 아니면 이 정품 페이퍼, 필터의 네. 타공 개수, 네네. 타공을 뚫음으로써 공기 흐름을 만들어서 더 빨리 빠지게 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멜리타는 그냥 진짜 제작 의도는 한번 부어. 네. 할 일 해. 그래도 맛있는 거 나와. 그래서 왜 그 몬머스 같은 데 보면은요 쭉 이렇게 거치대에 멜리타도 쭉 있고요. 네. 바리스타가 물 쭉쭉쭉쭉 버는 다음에 떨어진 순서대로 손님들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멜리타다. 드립백보다 맛있고 드립백만큼 편하죠. 그러면 일단 먼저 멜리타를 한번 추출을 하고 넘어가 그럴까요? 볼까요? 네. 멜리타와 칼리타가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멜리타가 칼리타보다 부피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리타에 15g 쓴다고 해서 멜리타 15g 쓰지 마시고요. 멜리타는 7, 8g, 10g 써도 충분히 가능한 추출 기구이기 때문에 내가 한 잔 마실 양 우리 지금 여기서 TDS나 뭐 수율이나 레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한 잔을 마시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 농도 좋아 하는 양 저 한 12g 써볼까 봐요. 12g을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굵게 갈아주시면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그럴게요. 로프 커피의 콜롬비아 핑크 알토 시엘로 게이샤 워시드예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군자 갔다가 근처에 있어서 들려가지고 몇 그램 추출인지 볼게요. 그램 안 봐갖고. 여러분 되게 가늘게 분사했습니다. 추출 물의 양, 불린 물의 양 이런 거 잘 제가 재지 않는데 그냥 불린 편하게 하고요. 한 물 붓는데 3초, 4초 지났죠. 시간은 지금 안 눌러주셨고 8. 네. 네, 10초 정도 18g 돼서 부어주셨고요. 쭉 부을게요. 그냥 네. (1대10) 레시오 갈까요? 123g 부었습니다. 123g. 네. 아, 그럼 한 와. 90 몇 그램 되겠네요. 1대10 안 되겠네요. 1대9 이렇게 되려나? 그러니까 추출된 양으로 봤을 네네. 때. 위에 커피 물 먹은 양 있으니까 네. 그게 한 아까 23g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18? 18g? 18g. 네.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네, 12g 쓴 거 대비 1대10은 아니어도 1대9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끝까지 내비둬요. 그냥 보시면 생각하는데요? 네, 추출이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분쇄도가 가늘잖아요. 오히려 네. 네. 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느리지 않고 네. 그냥 뭐 없었습니다. 그냥
그쵸. 뜸 깜찍처럼 빨리 들이고 했어요. 그냥 한 4초 정도 지난 다음에 그냥 중앙에 물을 부었어요. 저는 불림을 할 때 물을 붓고 1초 아니고요. 물 붓기 시작, 커피하고 물하고 맞닿기 시작하면서부터 1초거든요, 저에게. 네, 그래서 제가 한 6초 있다가 그냥 물을 부은 거예요. 불림이라는 게 결국은 물하고 커피가 만나는 시점부터가 블루밍이 일어나는 거지. 확산이 이제 막 시작될 건데, 가수분해가 모세관이 막 이렇게 네. 중력이 막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나 다 붓고 시작하면 이미 얘네들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 거보다 블루밍 타임이 좀 더 간다고 생각해서 이게 저의 기준입니다. 네, 보시면 끝났네요. 네. 추출이 끝났습니다. 네. 이 그냥 먹으면 되나요?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위아래 흔들어서 네, 성분들이 잘 초반에 나온 애들, 뭐 후반에 나온 애들, 무거운 애들, 가벼운 애들이 잘 섞이게. 150ml 잔에 한 잔 딱 들어갈 정도로 나왔습니다. 커피는 한번 나눠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막 엄청 워터리에 혹은 막 너무 진해 막 이렇지 않죠. 딱 적당하게 나온 것 저도요. 같은데요? 산미톤도 괜찮고요. 단맛도 좀 탄탄하게 있고요. 제가 마시기에는 진짜 편해요. 네, 후반부에 그러니까 약간 그 쓴맛이 컴플렉스처럼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막 아로마가 막 이렇게 폴폴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입안에서 맛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멜리타는 저는 약간 선입견이 물줄기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저거 만들었던 1956년도 뭐 50, 90년 뭐 이때 그 캐틀이 그렇게 아주 비싸게 발달을 잘 안 했단 말이죠. 이 얇은 물줄기는 학원에서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훈련 과정인 거지 사실 가정에서 누가 이제 명주실 뽑듯이 막 이렇게 하겠어요. 집에서는 되게 편하게 드시면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바스켓형의 이런 자루형 드리퍼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하고 닿아서 떨어지는 길이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편하게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추형 애들은 내가 뭐 자칫 부어서 바깥쪽으로 가면 바이패스가 나기 쉽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네. 가운데만 부면 이게 확산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염려들도 생기고 락카츠 분께서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만든 건 1950년, 60년 이때부터란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율에 대한 고민은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우리한테 이게 보급되지 않았냐? 측정 계측 장비가 이렇게 싸게 상업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죠. 그때는 소수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든 대학교에서 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계측 장비들이 약간 보급화되고 소형화되고 우리가 살만한 금액대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커피바로 가지고 와서 수율을 체크하면서 뭔가 우리가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지만 이게 1950년, 60년대부터 했던 거라니까요. 다만 수율의 존이 바뀌었겠죠. 그게 그 당시에 엔드 유저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존들이 바뀌었을 수는 있겠죠. 그치만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채널링이 일어나서 수율이 갑자기 0.01000이 뭐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소비자나 우리가 맛에서 가장 크게 끄집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이거 신맛존이야, 단맛존이야, 쓴맛존이야. 이거 향미하고 신맛 먹을 거야, 단쓴맛에 바디 먹을 거야. 이거거든요. 결국은 신맛 좋아하세요? 구수한 맛 좋아하세요? 이거잖아요. 투 타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대분류 카테고리에서 내가 여기 이거 하나를 추출하는데 그 채널링이 날까봐 이렇게 막 이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안스타님하고 좀 일찍 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사이언스 기반에 대한 커피를 추구합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뭔가 그 똑똑한 책인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 외에도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커피의 지식과 정보를 접해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수많은 실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잡고 그래서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만약 다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확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져요. 한 학기의 전공 교과서 자체가 사라져요.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게 사실은 과학이에요. 우리가 커피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건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서 이렇게 많은 실험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근거가 있을 거야. 좋아요. 근데 그 근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서 나 동의해.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은 가져다가 쓸래. 내 커피화 할래. 이거 it's okay인데 이렇대. 나 안 해봤어. 이렇대. 아닌데? 그럼 어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장님 너 가서 무슨 얘기할래 했을 때 되게 많은 이론서들의 드리퍼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커피 추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의 근거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보충해서 들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과 내가 해보니까 이랬어요. 한 얘기들을 하러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저 아니어도 드리퍼 분류해놓은 사람들 너무 많고요. 제가 오늘 분류한 드리퍼가 오늘까지 맞지만
오늘이면 내일 아니면 아니라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벤츠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네가 틀렸거든 이러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내 커피에 접목시켜보고 했더니 내 커피의 맛이 향상되었어. 이게 기술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면 이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해보지 않고 그랬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 뭐 알게 뭐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얘기는 이 하나의 추출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얘를 하리오처럼 하리오에서 추출되는 맛의 뉘앙스, 플레이버가 잘 살아있고 산미가 되게 깨끗한 커피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얘는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드리퍼의 내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어떤 변수를 여기다 넣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끄집어내면 그 하리에서 느꼈었던 그 감동을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추출기구가 좋아요 나빠요, 이 추출기가 산미가 뭐 잘 나와요, 단맛이 잘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출기구는 신단 쓴맛 다 잘 나와요.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얘네들이 제시해 준다면 오케이 고마워, 나 더 고민하지 않을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얘밖에 없다면 굳이 내가 얘를 가지고 나 이 맛 만들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커피를 날마다 만날 수 있기 위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이걸 내가 경험으로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